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오늘은 저는 별로 재미없고 우리 PD님들 재밌을 만한 얘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의사는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버는가를 얘기하려면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의대를 들어가요. 그러면 등록금이 비싸요. 다른 과보다 확실히 비싸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장학금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 와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 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는 6년 동안 등록금 꼬박꼬박 열심히 내고 다녔고, 예과 2년 동안 과외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과외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 아들을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비 잘 챙겨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독! 의과대학 6년 다니고. 근데 원래 6년. 원래 6년째예요. 6년째. 아 4년짜리. 4년째 아니에요. 원래 6년째. 원래 6년째고 6년 안에 졸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4년 졸업하고 4년도 하는 거니까 8년째죠. 선생님은 얼마나? 저는 6년 다녔어요. 자랑스럽게 6년 안에 겨우 졸업했습니다. 6년 안에 겨우 졸업하고 인턴이 되죠. 근데 저는 좀 월급을 좀 많이 주는 병원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제가 인턴 대표였고 협상을 잘 해가지고 수당을 좀 많이 받아서 엄청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 넘었어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때 몇 당시에. 년도인가요? 2002년 아 2000년. 인턴이 300만 원 넘게 받는 데는 손에 꼽았을 거예요. 엄청 많이 받는 거였어요. 이 엄청 많이 받는 인턴의 월급을 제가 시급으로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시급만 따지면 맥도날드 알바보다 못하더라고요. 거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거의 계속 일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은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됐는데 오히려 떨어졌죠. 신경외과 레지던트 할 때는 300을 못 받았어요. 레지던트 3년차 때 결혼을 했었는데 와이프가 참 힘들어했죠. 뭐 이걸 주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리고 일하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더 떨어지죠. 레지던트 때 제일 불만이었던 게 그거예요. 요즘 뭐 시간의 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의 수당 같은 걸 잘 안 줘요.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그럼 몇 시 이후로는 시간의 수당을 챙겨줘야 되는데 그거 안 줘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때 달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레지던트 후배들이 뭐 그런 것도 좀 챙기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시원찮죠. 일반적인 노동법 적용을 잘 받는 근로자들에 비하면 그런 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인턴이 더 많이 벌어요? 그때만 해도 응급의학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전문의를 뽑아야 되는데 응급실 전문의를 뽑으려니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 몇십만 원 더 줄 테니까 좀 더 일할래? 그래서 좀 더 받고 했죠. 구독! 2007년에 전문의를 취득했어요. 전문의 따고 공보위를 갔죠.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하면 기본적인 월급이 있고 당시에는 이제 진료장려금이라 그래서 진료를 보는 데 대한 수당을 조금 더 얹어줬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만 원대 초반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더 떨어졌죠. 갈수록 인턴 때부터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다행히도 시간당으로 나누면 공보위는 나름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에 준하는 시간만 일을 하니까 시급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 뭐 그때는 만족하고 지냈어요. 근데 집에 갖다 주는 돈은 더 떨어지겠네요. 더 떨어졌죠. 하지만 우리에겐 마통이 있다. 의사들은 신용카드도 잘 만들어주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빚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레지던트 할 때 빚이 엄청 늘어나요. 치프 레지던트 할 때 밑에 레지던트 다 밥을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제가 치프 되기 전까지는 선배들한테 다 얻어먹었죠. 그래서 공보위 3년 동안 그렇게 지내고 2010년에 다시 펠로우를 들어갔죠. 그때 제 기억에 한 350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2년에 제가 인턴을 했고 펠로우를 2010년에 했으니까 8년이 지났는데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맞냐? 지방의 사립대학병원에 진료 교수로 갔습니다. 교수잖아요. 얼마쯤 받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 한 500 받아요. 저도 그 정도는 받을 줄 알았어요. 한 400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400에
당직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가끔 병원에서 밤에 먹고 자고 한밤중에 나와서 수술해서 저기 뭐 수당 받고 다 포함해서 400 조금 넘게 받았어요. 집도 없고 마통이 이렇게 있고 우리 부모님 뭐 갑부도 아니고 펠로우 때 애가 둘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진짜 너무 암울하다. 아, 나 의사인데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교수를 그만두고 종합병원으로 나오게 됐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딱 옮기니까 월급이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때 드디어 1,000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서 박수. 우리 집사람이 제일 기뻐했죠. 구독.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병원 과장으로 이제 3군데 병원에서 있었어요. 옮길 때마다 쭉쭉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그때부터는 프로의 세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냐, 병원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연봉이 많이 달라져요. 이제 제대로 협상도 하게 되고 돈을 바라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본격적인 프로의 세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 진료부장, 그러니까 그 병원의 직급 체계로 치면 제가 월급쟁이 의사 중에는 넘버원이었어요. 저처럼 받는 의사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병원에서 제가 넘버원이었어요. 엄청 많이 받았죠. 엄청 많이 받고 엄청 많이 일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건강이 좀 힘들어져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엄청 많이 받긴 받는데 사실 내 목숨 깔아가면서 일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병원을 갔는데 막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의리의리하죠. 개원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의리의리한 거랑 얼마나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뽑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를 버는가를 물어보기 이전에 얼마를 썼느냐를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얼마 벌고 있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매달 버는 수입이 다르고 매달 지출도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방에 있어요. 한 방. 세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한 방을 때려요. 그럼 여태까지 벌었던 걸 왕창 도둑 맞는 기분으로 내줘야 되거든요.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어느 순간 다 뺏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10년, 15년 선배님들이 병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바라봤을 때 너무 서글플 것 같다. 구독! 개원을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으시면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겠고, 만약에 내가 신경외과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저를 찾아오십시오. 병원도 한번 둘러보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필요하면은 너 배울 게 있으면 배우기도 하고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저희 병원 바로 옆에만 안 하시면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게요.